NIB 초대석입니다. 3월 24일은 제6회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결핵은 후진국병이라고 불릴 만큼 요즘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김실 지부장님을 초대해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결핵 이게 예. 어떤 건지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결핵은 우리 곁에 늘 있는데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은 활동성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혹은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에 결핵균이 퍼지면서 주위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물론 호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 모두가 결핵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핵균이 감염되어서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은 결핵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약 85%는 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결핵은 우리 몸 장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림프절에 발생하면 림프절 결핵, 그리고 장에 발생하면 장결핵, 척추에 발생하면 척추결핵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핵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폐의 결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결핵은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객담 검사에서 의사가 양성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소견에 있어 결핵을 하면 의사기로서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폐결핵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예. 폐에서만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모든 장기에서 결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결핵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증상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폐결핵 환자의 70 내지 80%는 호흡기 관련 증상으로서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결핵을 갖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 폐결핵 환자는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기침, 객담 혹은 호흡곤란, 무기력증, 체중 감소 등을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는 2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특히 열이 더 많이 났을 때 우리가 결핵으로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결핵의 초기의 증상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침입니다. 기침 네. 일반 호흡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되면 결핵으로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객담입니다. 객혈이라고 그러죠. 가래 속에 피가 나오는 경우죠.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우지만 양이 줄면서 낮은 검은색이 됩니다. 물론 결핵 치료로서 완치가 되더라도 객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핵성 흉막염이 심해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을 겪고, 특히 흉막이나 혹은 심막에 결핵이 침입하게 되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혹은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으로서 피로감이라든지 혹은 무기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열이 조금 있으면서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미열이나 오한 이와 같은 것도 결핵의 초기 증상이고, 또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때도 결핵의 초기 증상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가 결핵은 흔히 이제 후진국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뭐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 수준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가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 수가 세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결핵은 아직도 전 국민의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핵의 발병률, 사망률이 현재 OECD 국가 가운데는 가장 높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볼 것 같으면, 통계를 볼 것 같으면 2013년에 새로 발견된 결핵 환자는 10만 명당 현재 71.4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36,089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 결핵으로 인해 사망자 수는 2,466명입니다. 이 통계는 OECD 회원 가입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결핵 발병률, 사망률이 높고, 또한 일본의 3.2배, 미국의 40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핵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으면서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네.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는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결핵을 많이 전염시킵니다. 물론 이분들이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낫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면 또 결핵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핵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약 복용과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20, 30대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한 사업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위라고 하는 예. 부분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 그렇게 우리나라 발병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인천 지역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간염병 감시 연부란 통계치를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인천의 결핵 전체 환자 수가 2,165명이었고, 그해 새롭게 결핵 환자가 된 수가 1,766명입니다. 물론 결핵 사망률이 인천이 117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 아, 이 듣고 보니까 우리가 결핵 진짜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결핵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결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피해는 참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파동이 있었죠. 네. 그 메르스 파동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나 혹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결핵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 해 결핵 환자가 약 4만 명 이상이 저희들이 있고, 그리고 신규 환자가 3만 명 이상이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결핵 사망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의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볼 것 같으면 가끔 학생들 집단 발병 얘기가 나오고, 특히 작년에 산후조리원에서 관리하던 돌보던 신생아와 관련된 결핵 문제가 또 나왔던 적도 있었죠. 네. 이와 같이 결핵은 어느 지역,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결핵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일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의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결핵이 어느 정도 완치되거나 혹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나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죽질 않습니다. 네. 증식도 느리지만 죽지 않고 잠복해 있다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증식해서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의사 처방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우리가 지금 이
결핵, 이 무서운 병인데 사망률도 가장 높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이 이제 절실한데요. 예, 예. 그럼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서는 어떤 사업 또 어떤 예방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결핵 조기 발견과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서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로서는 가장 큰 것이 결핵 예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 발견이고 그리고 결핵균 검사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업이 크리스마스 모금 운동과 그리고 그에 따른 회원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액션 검진 사업의 확대와 그리고 학생 행복 복지 나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퇴치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병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보건소 결핵균 검사 및 민간 병의료원이 있죠. 거기에 수탁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천에 결핵 관련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보건소 순회지도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천지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3월 24일이 결핵 세계 결핵의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날로 정해졌고 또 어떤 일들을 그날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세계 결핵의 날은 독일의 유명한 세균학자 있습니다. 로버트 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핵의 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한 것이 1882년 3월 24일입니다. 네. 그날을 기념해서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세계 폐기력에 관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정한 날입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같은 다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금년에 6회째 현재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있어서는 세계가 몰라볼 정도로 정말 결핵 퇴치에 앞장선 국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결핵 사망률, 발병률이 일본 1등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결핵의 예방의 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결핵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결핵 정보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같은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결핵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실. 예. 과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실 많이 이제 기부도 하고 사가지고 기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실에 유리하고 뭐 우리가 구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크리스마스 실은 1904년 덴마크의 조그만 마을에 우체국장인 아이날 홀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결핵 환자가 만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에 홀베리라는 분이 우체국에 연말이 되면 우편물이 많이 쌓입니다. 쌓이는데 그 우편물에 실을 부착해서 조그만 성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크리스마스 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실 시작은 1932년 캐나다 선교사인 서워드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크리스마스 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국 동란 혹은 일본 강점기에는 크리스마스 실이 한때 중단이 됐지만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적극적으로 결핵 퇴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로운 결핵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크리스마스 실은
한국에서 최초의 기부 운동이 됐고 또한 결핵 퇴치의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에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실 모금, 그 모금에서 이루어진 기금 조성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결핵 퇴치 기금 그 자체가 취약계층의 결핵 환자 발견과 치료, 그리고 결핵 환자 수용시설의 지원, 결핵에 걸린 학생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결핵 홍보와 결핵근 검사 연구, 그리고 후진국 지역의 결핵 관련 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실은 처음 발행됐을 때 그 모양과 양식을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실의 내용이라든지 형태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전자우편이라든지 혹은 공중전화 카드, 그리고 우편엽서, 전자파 차단을 위한 그린 휠과 같은 많은 크리스마스 실 대용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스마트폰이 참 많이 저희 지역에, 저희 주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이모티콘을 갖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새롭고 실용적인 그러한 실 사용도 노력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과 관련돼서 크리스마스 실은 봉사고 크리스마스 실은 구입 그 자체가 기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나 뭐 예.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쓰는 편지가 많이 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전자우편도 뭐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편지를 많이 보내지 않으면 그 실 구입이나 이제 기부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쓰게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참 모금액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천의 모금 현황을 볼 것 같지만 2014년에 모금을 하겠다는 우리 목표액이 1억 9,44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모금액은 91.3%인 1억 7,750여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모금액이 1억 6,68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모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모금액이 줄면은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바일실이라든지 혹은 이메일실, 이카드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모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실을 통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기부 문화를 향상시키고 그다음 기대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실 대용 작품을 만들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다른 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예. 게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결핵 치료는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투여를 하고 그러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완치가 됩니다. 아, 예. 완치가 되는데 문제점은 1주나 2주 약을 복용하게 되면 본인이 봤을 때 완화되거나 혹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슈퍼결핵이나 혹은 다제내성 결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네, 투약을 중단하니까 그게 내성이 생겨서 결국 그것이 그 결핵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럼 약은 한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 완치가 됩니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초기에는 6개월만 정확히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핵협회에서 인천지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지금
학생 행복 나눔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 예. 부분은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예, 대한교육회 인천 지부에서는 현재 행복 나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마스일 모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결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덜고 그리고 결핵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소정의 양식에서 서류를 내게 되면 일정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한테 결핵 치료와 그리고 결핵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소정의 금액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죠. 그런데 이제 2013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5명의 학생을 갖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2명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2015년에는 32명이 됐습니다. 네. 학생이 점차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학생뿐만 아니라 결핵이 그만큼 모르게 확산이 되고 네, 있다. 확산되고 있다. 그런 그렇게 얘기군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지부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결핵 퇴치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협회는 지금까지 결핵 퇴치와 조기 발견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천은 인구가 약 300만이 넘습니다. 해마다 2,000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17명의 결핵 환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서울, 강원도는 결핵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인천만 없습니다. 인천은 학생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거의 결핵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복식자병원을 재개원하겠다는 것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4일은 결핵의 날입니다. 관심 갖고 결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결핵 퇴치에 적절로 같이 저희와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결핵이 있느냐, 결핵 환자가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은 언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결핵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결핵한 질병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 오늘 이후부터 결핵에 관심을 갖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지키는 습관을 가져서 결핵에서 자유로운 인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결핵 퇴치 되는 그날까지 예,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